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이주연입니다. 원래 제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제가 치는 음악을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 곡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연주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힘들게 또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창원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독주회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유명한 곡을 쳤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짧게 제가 이번 독주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 피아노란 악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피아노에 어떤 선율이 흐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많은 악기가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많은 악기가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화성을 가진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 악기만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심포니를 듣게 되면 많은 악기군들이 같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피아노에서도 한 악기고 한 사람이 치는 거지만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작곡가가 우리가 뭐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지금 제가 이제 치는 곡들, 쇼팽은 피아노 곡을 거의 대부분 쓰긴 했지만 다른 작곡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곡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곡만이 아니라 심포니도 쓰고 뭐 챔버도 쓰고 성악곡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작곡가가 그 피아노 곡이라는 걸 쓰면서 이건 피아노 곡이니까 피아노에 맞는 곡을 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음악을 작곡하기 전에 내가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집을 짓듯이 석가래를 깔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곡가의 생각이나 이런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치지, 어떻게 더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번 독주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피아노에서 조금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케스트라라면 어떤 소리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큰 컨셉이고요. 독주에 제가 총 3곡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곡은 베토벤의 템페스트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이제 리스트 헝가리안 랩소디, 세 번째 곡은 브람스 소나타. 이제 프로그램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거 따로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템페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베토벤은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가 월강 소나타, 비창 소나타, 열정 소나타, 굉장히 유명한 소나타들이 있는데 제가 치는 곡은 그렇게 유명한 소나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왜 그 많은 소나타 중에서 오늘 선곡을 했냐면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다는 거 아시죠? 이제 막 난청이 좀 심해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유서를 쓴 그 해에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내가 하이든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서 그 이전의 곡들을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썼다 그러면 요 시대쯤 돼서 나 이제 다른 거 쓸 거야, 나 이제 좀 새로운 거 써볼래 라고 해가지고 쓴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곡이고, 이 곡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소나타 형식의 뭐 제1주제, 제2주제 뭐 이렇게 발전부가 나오고 재현권라기보다는 굉장히 처음부터 환상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1, 2, 3악장 다 뭔가 이 기존에 있었던 베토벤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형식이고, 자 1악장은 이 템페스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독일 말로 데어 슈톰이라고 해서 폭풍, 태풍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책에서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떤 이태리 공작이랑 자기 딸이 이제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섬으로 쫓겨나가지고 동생의 어떤 모략에 의해서 섬에 이제 12년 동안 갇히게 되면서 그때 마법책을 하나 챙겨가지고 와서 자기가 마법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섬으로 올 때 태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제 못 오게
해서 배를 침몰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님프, 뭐 요정들 다 나오고 하는데 그때 그런 태풍 마법을 일으켜서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처음부터 저는 이제 상상이 많이 됐고요. 잔잔하다가 굉장히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1악장이 이렇게 그런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여줬다 그러면 2악장은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그 음악 그 자체에서 주는 그런 순수함으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곡이고요. 3악장은 이건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3악장은 뭔가 굉장히 처음 곡을 접했을 때 되게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 곡을 치는데 안정감이 없이 이게 불안하지? 그랬더니 항상 우리가 첫 박자의 비트가 뭐가 와야 되게 편안한데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박자가 계속 엇박으로 이렇게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엇박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스산함과 그런 쓸쓸함과 그런 아름다운 16분음표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래서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불안한 노래와 이런 슬픔이 깔려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곡 리스트 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스트라는 곡은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치기 꺼려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쓴 곡이 되게 많아가지고 손도 엄청 컸고 굉장히 현란한 그런 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리스트가 중년 이제 거의 말년이 됐을 때 굉장히 신앙에 기일을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곡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의 어떤 작품의 깊이를 본다 그러면 그의 이제 후기 시대 작품을 보면 그가 그냥 이렇게 현란한 피아니스트였다, 이런 곡을 많이 썼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작곡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은 그런 심오한 곡은 아니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젊었을 적의 어떤 호기로움으로 쓴 곡 중에 하나인데, 헝가리안이라는 이제 말이 붙어 있잖아요. 헝가리안 랩소디가 이제 헝가리풍의 광시곡, 이런 헝가리풍의 마음대로 치는 곡,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근데 그러면 헝가리풍의 이런 광시곡을 썼을까? 리스트는 원래 헝가리 사람인데 되게 어릴 적부터 한 13살인가부터 외국으로 나갔어요. 뭐 영국도 가고 파리도 가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이제 어릴 적에 나가다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헝가리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유명했던 이제 그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막 환대를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헝가리 사람이었지 하고 정체성을 다시 찾고, 이 민족애라는 이런 애국심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내가 그러면 헝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곡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헝가리의 이제 민요 같은 그런 되게, 헝가리에는 또 집시 이런 또 그 주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차르다시 뭐 이런 곡들도 많고, 그래서 리스트가 이 헝가리의 민요의 어떤 주제를 따와서 내가 뭔가 재밌는 곡을 써야 되겠다 해서 19곡을 썼어요. 그 중에 이게 두 번째 곡인데 이 곡이 제일 유명해요. 사람들이 제일 연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곡은 너무 많이 편곡이 돼서 오케스트라로도 많이 연주가 되고 이제 챔버 뮤직으로도 많이 연주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피아노를 35년 정도를 쳤는데, 치면서 사실 이런 이제 현란하고 이런 재밌는 곡은 사실 안 쳐보고 좀 심각하고 항상 좀 뭔가 그런 곡들만 치다가, 사실 제 생애에서는 이게 저한테는 어떤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애도 많이 먹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고 더 가볍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데 아직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꼭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느리고 좀 웅장한 느낌의 그런 이제 곡인데, 그 안에 제 느낌이에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한 40대 중반, 한 50대 정도 된 어떤 집시 여자가 자기의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내면에 있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한이 많고 뭔가 그 슬픔 뒤에 역사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의 슬픔이 있는 무거운 이제 노래가 나오고 성악곡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일에 들어가면, 두 번째 이제 파트에 들어가면 댄스예요. 그냥 다 같이 박수치고 이제 뭐 같이 댄스하고,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곡입니다. 말처럼 이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입니다. 제가 이 곡을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곡을 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곡들만 치면 재미는 있겠지만 또 이런 음악의 깊이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은 사실 브람스가 20살이었나 19살 때였나 자기가 이 피아노 소나타 3개를 썼는데 요 3개를 들고 슈만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아요. 나 브람스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슈만 한 40살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천재가 다 있어 이랬어요. 그 곡 중에 하나였고,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생각했을 브람스의 청년일 때의 작품과, 브람스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작품이 확연하게 달라요. 브람스의 젊은 작품은 음표가 되게 많고 뭐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복잡하고 구조도 뭔가 쉽지 않아요. 뭔가 많아요. 곡도 길고 막 웅장하고. 근데 이제 후기곡에 가면 말수도 적어지고, 그 왜 꼭 시를 읊으리는 것처럼 모든 말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하듯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 좀 초기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내용이. 그래서 사실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브람스의 곡을 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지고 손이 잘 갈 수 있게 쓰여진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막 악보에다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이 소리도 나야 되고 저 소리도 나야 되고 하는데, 치는 나는 이제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브람스는 참 불편하구나. 이 곡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브람스가 심포니를 4개를 썼는데 그 심포니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 컨셉에 가장 메인이 되는 곡이고,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이게 브람스의 음악이고 브람스의 화성이고 브람스의 구조구나, 이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지, 사실 결론적으로는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1악장은 이암따라담 이 주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왜 베토벤이 빠빠빠 이 주제를 가지고 운명교향곡 썼듯이 이 사람은 땀빠라밤 이 주제를 가지고 1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합니다. 중간중간에 첼로의 어떤 아름다운 선율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런 웅장한 그런 느낌이고, 2악장은 제가 패드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꼭 이 시를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익명의 시를 보고, 익명의 시를 보고 브람스가 이거 2악장을 썼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날은 저물어 가는데 달빛은 비치고 여기에 사랑하는 두 심장이 영혼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하나가 된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악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곡의 메인입니다. 이 2악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이 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같은 그런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악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그리고 3악장은 스케르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유머러스한 게 리스트의 아까 그런 유머러스한 곡이 아니라 굉장히 브람스틱한, 굉장히 독일스러운, 좀 무게가 있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다 데리고 가는 그런 댄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3악장이고, 중간에 아주 아름다운 코어가 나오고요. 4악장은 2악장을 다시 회상하고 싶어하는, 아주 짧지만 2악장에 회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회상 이렇게 돼 있고, 5악장은 피날레, 그냥 자 모든 파워를 다 이제 줍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감사합니다.